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오시자마자 제가 좀 심도 있는 질문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네. 맨날 웃고 계신데요. 네. 박사님은 늘 행복하신가요? 그럼요. 왜 그리고-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아, 요인이 뭐예요? 제가요 요즘에 그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이 유튜브 만들잖아요. 네. 너튜브 동영상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동엽 씨가 간혹 출연을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동엽 씨하고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네. 지금 이 방송하는 거와 좀 다른 네. 동엽 씨가 너무 저를 웃겨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동엽 씨하고 좀 케미가 이- 맞다죠. 케미가 맞는 수준이 아니라 네. 이 브라더후드 뭐 서로 연애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이야기까지 케미가 나와가지고 좋다. 브로맨스까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브로맨스 이야기 넣어서 아. 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아. 나는 내 딴에는 동엽 씨를 참 약간 상담도 하면서 구박을 해주는데 네. 그걸 브로맨스로 봐주다니 야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있냐. 근데 그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저하고 좀 잘 맞는 어떤 그 좀 잘 맞는 분이 한 분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방송이든 뭐든 만약에 하게 되면 네. 무조건 박사님하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같이 갑니다. 네. 두 분의 행복은 서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황 박사님의 행복은 동엽 씨고. 그렇죠. 저희 행복은 그렇죠. 우리 박사님이고 야. 같이 방송을 할 때죠. 좋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요즘 야식에 꽂혀 있어요. 야식. 네. 이제 그거 치고는 너무 말랐는데. 그러니까 덥잖아요 요즘. 네. 11시쯤 되면은 방문을 잠가요. 네. 부모님이 보면 안 되니까 방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과자 한 봉지에 차가운 맥주 한 캔 딱 마시는 그 재미로 저는 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통 소확행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확행인데 약간 미자 씨는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 왜요? 너무 아니, 시원한데요? 시원하고 한데 네. 본인이 사실 본인이 간절히 바라는 다른 행복이 있는데 네. 그걸 추구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네. 그래서 이 과자 한 봉지에 맥주 한 캔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잠깐 엿보여져 가지고 지금 밖에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네. 보이는데 다들 맥주 한 캔에 위로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그러게요. 그런 분들 그러게요. 많죠. 근데 요즘 저는 또 행복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뭔가 제 아내한테 잘하려는 마음을 딱 먹으니까 이 여자를 만족시키고 음. 이 여자가 행복한 게 바로 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동엽 씨 보면 아내 헌정 방송 같아요 거의. 여보 듣고 그러게요. 있죠? 여보 사랑해요.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이해는 돼요. 예. 아닙니다. 오늘의- 진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정해봤는데 오늘 소확행이에요. 맞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서점의 책들도 관련 책들 많고요. 정말 많이 나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고민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소확행이 치맥인데요.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포기해야 될까요? 혹은 네. 저는 앞만 보고 너무 열심히 살아와서 제 소확행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고민들 50원 1호 문자 샵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고민 네. 사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소확행이고요. 확실히 야식이나 먹는 거에 대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꼼꼼하게 전략해서 모은 돈을 나에게 투자하는 소확행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뭔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거를 또 나한테 또 이렇게 쓴다.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소확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열심히 안 마도 돼요.
조금만 모아도 할 수 있는 게 소확행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안 살면서 이런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려도 되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걸 한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는 자기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나 목표를 세우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목표나 의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네. 작은 거를 그냥 나의 삶의 행복의 어떤 근거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의미나 또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큰 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학자는 또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또 사회 현상을 또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게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걸 내가 아무리 모아도 저 집을 살 수 없으니. 아니 근데 모으면 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뭐 월급장이 뭐 10년을 해야지 저 집을 살 수 있다. 뭐 네. 20년을 해도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먼저 초를 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네. 그냥 무슨 교과서처럼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집을 못 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을 가능성이 사고 없어요. 살아가는 거는 네. 아주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대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경우에는 우리 삶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마치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보면 내가 수능 점수가 좋을 거다.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사님. 심리학자는요. 행복을 원한다면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물질적인 거로 가지고 충족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가 정말 행복해할 때 드레스 옷을 사주거나 장난감을 사주거나 뭐 이럴 때 애가 너무 행복해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말로써 우리 아이한테 우리 딸 너무 예뻐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그거는 아이가 아직까지 자기 마음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이 물질에 움직이는 아주 미숙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근데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성인들도 네.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은 아직 미숙한 마음을 가진 성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소확행이라는 거를 네. 지금 문자 오는 것들도 그렇지만 거의 네. 이렇게 물건 사시는 분들이 많고 검색하면은 아니 뭐 먹는 거. 1,000원 그렇죠. 샵에서 뭐 3만 원씩 그렇죠. 샀어요. 30개 샀습니다. 정말 그렇죠. 행복해요. 이런 네. 얘기들 많이 그걸 듣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질 만능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느끼는 행복을 돈으로 소비 행위로밖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라는 것도 우리가 소확행을 대개 물건으로 또는 먹는 거로 마시는 거로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어떤 분 지금 물건 사는 거 아닌 것도 되게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맞네요. 지금 78 이하나님도 저의 소확행은 4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거 볼 때 그 재미입니다. 더불어 저의 나이는 56세예요. 네, 이분 너뚱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참 축하한다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 그 애 어떻게 키울래? 그렇죠. 너 아이가 대학 갈 때쯤 되면 너 뭐. 나이가 연금 받고 생활할 텐데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분의 진짜 행복은 이 아이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가 까르르 하면서 재밌고 네. 노는 거 보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네. 그거는 나중에 애가 대학을 가도 뭘 하는 거는 애의 삶이거든요. 이분은 아이의 삶과 당신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각 필요한 행복을 잘 찾아서 누리는 분이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카톡으로 하양콩님이요.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데 저는 웬만한 좋은 일에도 기분 좋거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죠.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소확행이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다스릴 필요 없어요. 계속 불어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아 근데 요즘은 그거 싫다고 지금 문자 보냈잖아요. 요즘은 소확행이라고 해서 계속 행복 이게 강조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나만 혼자 안 행복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행복이 네, 뭐예요?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그 될지. 마음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을 못 느끼는 분일수록 마치 행복이라는 뭔가가 그거를 대신 해줄 거라고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내가 내 삶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고 내가 바라는 걸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그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확행을 부르짖거나 행복을 부르짖는 분들은 아마 살아생전에는 행복을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돌이켜 딱 보면 야 그때가 참 행복했었지. 그렇죠. 그게 이렇게 그럴 때 본인이 힘들게 살았다라는 건 지금 이제 살만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저는 정말 행복한 거네요 지금. 어이, 그거를 모르는 분은 동욱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욱 씨 주위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 소확행에 대한 고민 사연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과유불금님께서 소확행하면은 당연히 남편입니다. 왜냐고요? 혹여나 제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경거망동할까봐 현자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라고 신이 제게 남편을 보내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하여 제 인생의 소확행은 남편입니다. 네. 수령은더 남편 하면서 그럼요. 보내주셨어요. 네. 네, 이분 지금 이 신랑이 소확행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는 이 신랑만 생각하면 이빨 칵 어금고 네. 한 대 팍 쥐어받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자, 그랬을 때 이분에게 있어 소확행은 어떤 친구들은요 카트칼로 가지고 자해행위하는 거 혹시 그거 그때 한번 얘기하지 들어보셨죠? 않았나요, 저희가? 예. 그렇죠. 한번 다룬 적 그랬을 있어요. 때 예.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기한테 마치 자극을 주는 네. 약간의 자책과 자학의 느낌을 주는 그것이 소확행의 본질이거든요. 아니면 남편분이 좀 저질러 놓은 거 내가 해결해 줄 때 뭐 내가 존재의 이유를 느끼는 거. 내가 이제 이걸 좀 해줬다. 뭐 해줬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집안 청소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청소하고 나면 아주 개운한 느낌 그런 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확행하면 우리는 마치 그게 엄청나게 만족스럽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간혹 가다가 송구스로 나를 한번 콱 했을 때 정신 번쩍 드는 그런 느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소확행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일상생활이 무료하고 또 너무 힘들기만 할 때 나한테 약간 리프레시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소확행인 거죠. 근데 설명 들어도 아직까지 좀 막 가슴에 와닿지가 어려운 않네요. 게 저희가 네. 생각했을 때 소확행은 그냥 뭐 산책 한번 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물건 사고 막 이런 가벼운 정도의 행복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이제 어떤 소비 활동을 하거나 또 본인이 뭔가 조금 체험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소확행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소확행을 또 이렇게 즐기는 분도 있지만 소확행이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확행이 안 되는 분은 없어요. 근데 네. 의식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즐거움이나 자기의 경험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심리 상태죠.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는 용어지만 좀비 상태로 살고 있거나 또는 심지어 네. 마치 스스로 자기 인생은 누군가의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소확행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전 거죠. 순간순간 지금 있잖아요. 네. 박사님 어떻게 입을 좀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조마조마 좀 했어요. 저 입을 막으면요 네. 소확행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조둥이를 그냥 깨며버려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또
센 발언이 나올까 센 발언이 싶어서 나올까 봐. 순간순간 지금 그렇죠. 종이란 말에 어휴 살았다. 살았다. 좀비, 어휴 그렇죠. 살았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순간 제가 소확행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뭐 목표를 정해서 그렇죠, 살았잖아요. 그렇죠. 집을 그렇죠. 산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 산다든지. 그렇죠. 잠깐 행복은 예금해놓고 음. 정말 열심히 적금처럼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냥 버는 족족 자기의 그런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쓰는 그렇죠.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자기 걱정되기도 삶이라는 하고요. 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삶의 이유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엄청 큰 차이죠. 옛날에는 크고 하지만 애매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네. 그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대가 없다라는 약간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심리 상태에서 네. 그럼 크지 않은 작은 애매하지 않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뭐 그걸 행복이라고 이름 네. 붙이는 그걸 그냥 붙인다고 해서 소확행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요즘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졌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리얼리스트 모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거지. 네. 진짜 자기 삶에 있어서 로맨티스트나 휴머니스트나 아이디얼리스트나 에이전트 같은 자기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뚜렷이 아는 분들은 이 소확행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이 소확행을 찾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얼리스트 모드로 그냥 대충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구나. 그럼 나라도 나를 위해서 소확행이라도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 단어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근데 있어요. 조금 심오한 문자가 왔습니다. 3452님이요. 네.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걸까요? 추구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그럼요.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안 살아도 돼요. 네. 그런데 너 왜 사니? 라는 그 이야기에 자기만의 나름대로 삶의 의미나 목표를 두지 못할 때 가장 도구나 카오나 다 하는 소리. 그게 이제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그래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도구나 카오를 한말로 알아서 그냥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7775님이 좋아하는 가수의 소식을 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게 제 소확행입니다. 네. 그 가수의 콘서트를 보는 건 대확행이고요. 그럼요. 근데 남편이 자꾸 그 가수를 질투하고 노래 듣는 걸 싫어하고 제가 공연 보는 것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그것도 왔어요. 네, 그랬을 때 자기의 소확행을 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진짜 진정한 그 소확행으로 자기가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 진정한 소확행이 되려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 소확행의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만족하고 그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아까 내가 나의 소확행은 저녁에 치킨 한 조각하고 맥주 하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이 소확행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동엽 씨 그 이야기를 옆에 미자 씨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 미자 씨가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참 저 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고 네. 걱정하게 아하,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2410님이요. 저의 소확행은요. 퇴근길에 딸 만나가지고 간식거리 하나씩 물고 집에 갈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행복감은 혼자서 속으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딸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나는 너랑 이거 만나가지고 이거 간식 사가 너하고 먹을 때 너무 행복해라고 이렇게 감정을 이입시키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이입시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딸은 우리 엄마 좀 찌질하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 생각한다고요? 아 그럼요. 어머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난 참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딸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 아이, 우리 엄마 왜 이러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한테 나의 소확행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공감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막 거의 나올랑말랑합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킹문킥답 계속해서 질문이 오고 있는데요. 네. 1291님이 얘기하면 나의 행복이 달아나나요? 소확행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소확행은요. 이 내가 그걸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는 진짜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에이그 그래 네 수준에 그 정도 그렇게 이러면서 나를 우습게 보거나 내 행복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하는 시선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소확행이 나 소확행하고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고민이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소확행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해, 역시 이게 고민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주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SNS에 자꾸 그럼요. 뭐 그럼요. 소확행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SNS 소확행이라고 올리는 것이 뭐 대부분이 대놓고 너무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냐 이렇게 대놓고 공격은 안 해도 그렇죠. 사실은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때때로는 그게 엄청나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문자도 왔는데 353 하나님은 남편이 복권을 매일 삽니다. 지난주에도 5만 원어치나 샀었는데 자신만의 소확행이라고 계속 살 거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랬을 때 그 5만 원 맞네요. 쓰시는 분은 뭐 매주 5만 원치 술 마신 거에 비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가슴 속의 행복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 이야기 안 했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뭐 이해가 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6232님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엄마입니다. 아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 요즘은요 아들 하나 둔 엄마가 제일 불쌍하대요. 그러면서 팔다리도 주물러 줄 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 이제 역으로 예. 아들은 참 처근한 엄마,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참 힘든 엄마. 그 마음으로 아들이 그 본인은 엄마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해주고 네. 엄마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해주는데 네. 엄마는 그거를 본인의 소확행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정확하게 지금 아니, 소확행의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님이 엄청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내 아들 없다고 뭐 아까 소확행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죠. 아들 하나밖에 없을 말 안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지금 이런 그 아들이 네. 아들한테 엄마가 야 너가 네. 팔다리 주물주고 마사지 슬슬 해주는 게 우리 한 박사님 올라온다 이제. 소확행이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가 불쌍해서 해줬는데 그게 엄마 행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엄마 용돈이나 더 줘. 이래가지고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려해 보셔야죠. 아까 저희 코너 네. 시작할 때는 황 박사님의 행복이 동엽 씨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인상이 저의 행복도 황 박사님인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서로 그리고 원래 형제간에는 항상 서로 한대 다투면서 지받고 친해집니다. 다투면서 그래야 브라더 친해지는 후드가 거예요. 더 형성되는 근데 거예요. 저희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은데 네. 1772님이 저의 소확행은 등산이에요. 10여 년 전에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등산으로 지금 마음을 추스르고 작은 행복으로 삽니다 주셨는데 네, 이거는 진짜 아까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물건으로 소비하는 거는 그 좋은 소확행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등산 같은 거 훌륭해요. 근데 등산 용품 막 사기 시작하잖아요.
맨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 그렇죠. 사람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근데 등산할 때 그냥 간단하게 트레이닝 있고 뭐 북한산 올라도 되고 네. 인왕산 올라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에베레스트산 오르는 것처럼 다들 진짜 입고 전 다니시잖아요. 인왕산 올라오시는 분들도 진짜 거의 진짜 에베레스트 지금 그 남산 느낌. 차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남산도 진짜 등산복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때 등산에서 행복을 느껴도 주변에 그걸 막 얘기하기보다는 나 혼자 느끼는 소소한 행복으로 그렇죠. 간직해라. 전 매일 그러잖아요. 아침에 등산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야기 잘 안 해요. 어쨌든 오늘 하나 배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변형된 자책이다. 와. 사실은 제가 자책이라는 말을 네. 하지 않고 자기 위안이다라는 뜻으로 자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뜻이 확 안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네. 변형된 자책이다. 자책이다라고 이게 제가 너무 팩폭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네. 약간 걱정은 드는데요. 저는 예. 그건 줄 알았어요. 소소한 행복, 소확행은 내려놓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군요. 실제로 자책을 안 해요, 자기를. 그렇죠. 왜냐하면 어. 많은 분들이 내가 큰 거는 포기했지만 이 작은 거는 내가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마음에서 소확행을 추구하고 소확행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못하니까 이걸 그냥 한다. 그렇죠. 사실 저게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큰 거를 네. 자기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도조차 안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큰 거를 신포도로 만든 다음에 네. 그거를 본인 스스로 신포도 저 포도는 쉬어 그래가지고 그냥 피해가는 여우의 이 마음이네. 여우 마음인데 그게 보니까 너무 쪽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확행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어난 이 심리를 제가 지금 그냥 마지막 팩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또 소확행은 예? 변형된 자책이다. 예. 느끼는 오늘 게 많았어요. 맞네요. 저는 사실 뭐 조그만 것들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좀 더 본인이 그동안 포기한 거 네. 그거가 진짜 내가 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시도를 하세요. 내가 알겠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